자, 추징의 방법입니다. 자, 이쪽도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추징의 방법으로서는 개별 추징이 있고 징벌적 추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개별 추징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해 두세요. 자, 그리고 징벌 추징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개념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개별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동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개별 추징이 원칙이긴 한데 개별액을 알 수 없다면 평등 분할해서 추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추징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즉 자기가 먹은 것만 토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를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개별 추징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업주가 있습니다. 업주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 뇌물이 1억이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4명입니다. 4명이고 A라는 경감, B라는 경위, C는 경사, D는 경장인데요. 이 계급별에 따라서 경감이 제일 많이 가졌어요. 5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B는 3천, C는 1천, D는 1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 뇌물액을 받은 부분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5천, 3천, 1천, 1천. 그래서 이 개별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개별적 추징이다. 즉 A는 5천 먹었다면 5천만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먹은 것만큼 토해내면 되는 것인데 자, 만약 이 개별액을 알 수가 없다면 즉 누가 얼마를 먹었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면 총 1억이잖아요. 1억에서 인원수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분할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별 추징인 거예요. 자, 이 개별 추징에 해당되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형법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이 형법하고 변호사법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 외에도 몇 개의 이 짜실짜실한 그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교재 갑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예 나와 있죠? 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세요. 형법, 변호사법, 그 외에 정자법이 있어요. 정자법, 공무원 범죄가 있고요. 자, 범죄 수익 은닉 있죠. 은닉, 수익,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법, 변호사법, 정자법, 공무원 범죄, 범죄 수익 은닉, 그쵸? 외워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공무원이죠? 변호사도 이제 뭐 공무원 다 뭐 보통 다 자격시험 합격해서 근무한 사람들이잖아요. 형법 뭐 그 다음에 여기 보통 형법에는 뇌물 있죠. 뇌물도 보통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뇌물 관련된 것들 여기 공무원 여기 변호사 정자법들 정치인들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범죄 수익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많이 받고 그 수익이 났으면 은닉하는 죄들 전부 다 개별 추징이 원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자, 추징의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개별 추징이 나와 있는데 색깔 칠해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뇌물이다. 그렇죠? 뇌물 형법에 나와 있죠? 여기 뇌물 형법에 나와 있죠? 여기 형법 나와 있죠? 형법에 뭐가 있습니까? 도박개정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사행행위 도박 관련된 거죠? 그쵸? 그리고 변호사법 여기 변호사법 앞에서 공무원 관련된 거라 했죠? 공무원 여기 공무원 그쵸? 그 다음 여기 공무원 범죄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는 성매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 변호사법, 정자법, 공무원 범죄, 범죄 수익 은닉 그 외에도 뭐가 있다? 성매매 알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성매매 알선 그쵸? 그 다음 그 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도 여기 해당됩니다.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개별 추징으로 봐요. 자, 그러면 판결 좀 읽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1번 판례에서 개별 추징이다. 개별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 분할이다. 라고 해서 개별적 추징을 따르고 있죠.
그 다음 2번도 개별 추징 이런 말 나와 있고 평등 나와 있고 3번도 마지막 줄에 이득이 없는 피고인은 추징이 안 된다. 즉 그 말은 이득이 있는 피고인만 추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개별 추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도 개별적 평등 이런 말 나와 있고요. 5번에 개별적 나와 있죠. 6번도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는 말은 내가 먹은 것만 토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도 마지막 줄에 실제로 추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분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8번도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몰수특례법 마지막 줄에 개별적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9번도 보시게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을 때 개별적 나와 있고 평등분할 나와 있고 그쵸? 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마지막 네 번째 줄에 개별적 나와 있네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10번의 꺽쇠 2번이 뭐 1번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거 뭐 숙지에 그냥 암기해두세요. 뭐 쭉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뭐 갑 등과 쭉 읽어보시고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재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갑이 대포 통장을 제공의 대가로 통장 제공 대가로 얻은 수익도 마지막 중에 개별 추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보시게 되면 모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이 도박 계장 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으로부터는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죠? 뭐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개별 추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도박 계장이 나와 있네요. 도박 계장. 여기 도박 계장, 도박 사이트 이런 도박 얘기 나와 있으면 개별 추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쭉 앞으로 가서 징벌 추징 가볼게요. 징벌 추징. 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징 자체가 하나의 징벌적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하나의 형벌로 부과된다는 것, 형벌로 부과된다는 것. 추징 자체가 하나의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의 성격을 띠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범자가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있든 없든 간에 하나의 징벌적 성격을 띠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내가 이득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그 가담자 모두에 대해서 취득한 가액 전부를 토해내게 하는 것 이것을 징벌적 추징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범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기 때문에 공동연대 추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 징벌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개별 추징하고 어떻게 사례가 달리는지 한번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업주가 있어요. 업주 말고 매수인을 한번 해볼게요. 필로폰, 히로뽕 매수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 B, C, D는 공범입니다. 마약 판매책입니다. 판매책인데 A, B, C, D는 공범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이 필로폰 투약자가 이 마약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필로폰이나 마약을 팔아라 하니까 이 범인들이 마약을 팝니다. 그랬을 때 자, 마약의 대가로 1억을 받았잖아요. 바닥을 받아서 1억을 받았는데 1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가졌는데 어떻게 나눠 가졌는가 하면 A가 이제 제일 뭐 짬밥도 오래됐고 그쵸? 뭐 제일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으니까 A가 5천 먹었어요. 나 5천 먹을래? 그 B는 3천 먹고 나머지는 1000씩 먹었어요. 그쵸? 위에도 경감 아까 얘기했지? 5천, 3천, 1000 먹었듯이 여기서도 A는 5천, 3천, 1000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 A가 이 5천을 다 썼어요. 다 술 먹고 펑펑 써서 다 무일푼 됐습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그리고 C도 1000만원 다 썼습니다.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 썼어요. 다 개털됐습니다. 자, 근데 B하고 D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3천 남아있고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적발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자, 그래서 1억 받았고 얼마씩 나눠 가졌고 썼다는 부분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범죄 수익금은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징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야. 하나의 형벌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자, 여기서 1억을 어쨌든 범죄 수익금이 1억이기 때문에 이 1억을
뺏어와야 되는 거죠. 국가가 강제로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천만 원, 2천만 원 다 쓴 거야. 썼으니까 어서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개설됐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안 쓴 애들 있지, 안 쓴 애들. 이 안 쓴 애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뺏어와야 된다는 거야. 뺏어오고 그 외에도 너네 집 땅이 있으면 그거 다 팔아서라도 강제적으로 뺏어와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집에서 땅 팔든 뭐 팔든 해서 다 갖고 와야 돼. 이것을 공동으로 연대에 되어서 추징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원에 대해서 전부 추징하는 거야. 아시겠죠? 쥐어짜서 어쨌든 이런 걸 뺏어야 됩니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런 관련된 이 징벌 추징을 띠고 있는 것들이 어떤 법률이 있는가 하면 보통 이 관세 있죠,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많아. 마약,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 국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외국에서 물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유흥업소라든지 뭐 이런 환락가 이런 데 가보면 뭐 경찰이 많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도 물이 들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약이 보통 외국에서 다 물건 나오잖아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쵸? 다 물건 놓는 것들이죠. 미랑 물건 놉니다. 외국이란 말도 물건 놓는 거죠. 특경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 국외란 말 들어와 있죠. 외국이란 말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 마약, 향정신성, 미랑, 외국, 여기 국외 이런 말들. 여기에는 뭐 공무원 이런 거 없죠. 뇌물 이런 거 없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징 자체가 하나의 징벌로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와 봅니다. 여기 예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해 두시고 관세법, 마약, 외국, 밀항, 향정신성 의약품, 그쵸? 그 다음에 재산 국외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넘기셔서 판례를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징벌 추징 나와 있네요. 요거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위에 부분이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했으니까 지금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에 쳐볼게요. 징벌 추징으로서 관세, 그쵸? 이 관세, 밀항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고 외국 나왔네요. 여기 향정신성 의약품, 여기 마약 나와 있죠? 여기 마약 나와 있어요. 여기 마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재산국외 도피사법 나와 있죠? 이 부분 국외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전부 다 징벌 추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여기 전부 나와 있죠. 전부 나와 있고 여기 전액 나와 있고 전원 나와 있고 전원 나와 있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대 추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평등 분할 이런 말 안 나와 있죠? 그쵸? 4번도 전원, 전부 나와 있고 자, 5번에 1번도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토해내라. 이겁니다. 토해내라. 이 말은 징벌 추징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조금 이따 읽을게요. 자, 7번도 전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8번도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액 이런 말들. 자, 9번도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토해내라. 그렇죠? 추징을 명해야 될 것이고 전부 토해내라.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자, 10번도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전부 토해내라. 됐습니까? 자, 됐어요. 이렇게 숙지를 해두시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5번인데 5번에 2번도 출제 잘 돼요. 2번을 보시면 희로뽕을 수수했잖아요. 그중 일부를 투약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만? 그치? 요 수수한 부분만을 추징한다. 추징하고 그 밑에 투약한 부분은 추징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겹치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 희로뽕을 자, 요만큼 이게 이제 뭐 한 10g 해볼게요. 10g. 10g을 수수했습니다. 사왔단 얘기야. 10g을 희로뽕을 수수했다고요. 10g 업치 사왔다고요. 자, 근데 10g을 한꺼번에 투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요만큼
요만큼 0.1g을 투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g 안에 0.1g이 흡수되어 있는 거,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수한 것만, 이 수수한 것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보따리 안에 있는 이 부분 전체이니까 10g 안에는 0.1g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g 전체에 대해서만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별도로 여기 0.1g을 또 한 번 추징하게 되면 이건 이중 추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징할 필요가 없다. 추징은 요 10g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6번도 출제된 적 있죠? 매수했고 투약을 했다면 그쵸? 요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투약한 부분은 뭐다? 요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필요가 없다. 왜? 이중 추징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말이 그쵸?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9번에 2번을 가보시면 이것은 형소법에서 잘 나오죠. 형소법에서 몰수 추징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징액의 인정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형소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형법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형의 경중을 볼게요. 자, 형의 경중은 41조 순서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41조 순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41조가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요 5번이죠. 5번, 각주 5번입니다. 우리 형벌의 종류로서는 9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상실, 정지, 다음 벌, 구, 과, 몰, 마지막 잘 받으셔야 돼요. 벌, 구, 과, 몰 순서입니다. 요 순서에 따라서 형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을 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숙지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올라가서. 자, 일단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일단 끊어보세요.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그쵸? 그쵸?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할 때는 이 금고를 중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똑같잖아요. 징역이나 금고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징역은 일을 하는 거고 금고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근데 일을 하더라도 빨리 나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나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 소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외에도 죄질과 범정을 고려해서 정한다. 그랬네요. 뭐 개정됐다 했는데 뭐 달리 개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무거운 것 이런 말 나오죠. 무거운 것.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한자로 중한 것, 그 중한 것을 풀어서 무거운 것 이것만 바뀐 것뿐이에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벌의 범위 도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